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5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오늘 5월 9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어제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아마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목요일 그리고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라 휴일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요.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경제 뉴스 3가지 골라서 여러분께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더스트리 쪽 산업 쪽 애널리스트시죠,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 반도체 산업, 또 전자산업, IT 이쪽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요즘 반도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주환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볼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네. 오늘도 정프로님 팬분들 많이 오셨네요. 오늘도 지금 장사진을 쳤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예. 저희 지하도가 있는데 지하도 한 400m 정도를 두 줄로 빼곡하게 앉아 계십니다. 예.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정프로님을 좋아하는 몬스터엑스 팬들이 온 것 같습니다. 몬스터엑스 팬분들인데 정프로도 함께 좋아하고 계시죠. 네. 정프로님을 좋아하는데 더불어서 몬스터엑스를 좋아하는. 그렇게 이제 주부를 좀 바꿔볼까요? 예. 굉장히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진 않죠? 나가나요 혹시? 어떻게 되죠? 네, 그 약간 아이고 나간대요. 나갑니까? 몬스타엑스 화이팅입니다. 몬스타엑스는 정말 대단한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슈퍼 아이돌이죠. 네, 몬스타와 엑스가 합쳤죠.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몬스타 멤버 2명이고 네. 한 명은 몬스터고 한 명은 엑스고. 몬스터 아니고 몬스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몬스타예요. 네, 몬스타 엑스입니다. 규정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리 언어로서 규정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네, 몬스타 X 화이팅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4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8%, S&P 500은 0%는 보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증시의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우존스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얼마 되질 않지만 한 자릿수도 안 되는 0%대 상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려 6거래일 연속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거래일 연속 상승이면 거의 올해 처음일 거예요. 근데 변동폭은 얼마 안 됩니다. 네, 조금씩. 네, 그래도 좋죠, 뭐. 네, S&P 500이랑 나스닥은 약보합이나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라인야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라인야후. 네. 네. 근데 그 전날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보안을 강화하라 그런 거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라는 거지, 우리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 얘기를 일본 총무성에서 했었거든요. 네, 어제인가 전해주셨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보안을 좀 강화하는 선에서 좀 물러섰나 했는데 어제 라인야후 컨퍼런스 콜에서 그 이사회 멤버 중에 한국인 임원이 한 명 있어요. 신종호 CPO 한 명 있는데 대표. 그분이 사내이사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배제가 됐어요? 예. 그러면은 이사회에 이제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은 거예요. 별론데. 그러니까 신종호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라인을 만든 사람입니다. 에? 근데 아웃됐어요? 예, 사내이사에서 아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쫓겨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 부분까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사회에서 배제가 됐다. 예. 근데 어제 같이 앉아 계시긴 했거든요. 네. 그 컨퍼런스장에 같이 앉아서 이게 그냥 CPU 자리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저 사람 중에? 세 번째 안경 쓰신 분, 요분. 네네네. 이제 약간 위축돼 있는데 자세부터. 그래요?
아 뭔가 정프로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위축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이사회 분위기를 한 번에 좀 알아볼 수 있네요. 그리고 요거 하나랑 또 하나는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 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인이 원래 네이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도 네이버 거일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시스템 네이버 거 있던 거를 야후하고 합친 거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들도 네이버 클라우드 거를 쓰고 있다가 물론 사고가 난 거는 잘못한 거죠. 사고가 나서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 네이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한 150억 엔의 예산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150억 엔이면 1,500억 정도 예, 되는 예. 돈을 예. 그래서 네이버에서 서서히 그러니까 라인에서 네이버 그림자를 지우는데 1,500억까지 쓰면서 하겠다. 뭐 그림자를 지운다는 비유적인 표현보다 네. 그냥 그 시스템 있잖아요. 네. 그 위탁해서 맡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그거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뭔 그림자 지우기입니까? 그냥 아예 쫓아내겠다라는 거지. 이거 안 되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소프트뱅크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더 전제로 네이버와 지분 조정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대주주한테 요청한다. 지금 정확하게 5대 5잖아요. 5대 5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니 어디 자회사 CEO가 모회사 주주한테 5대 5 지분 갖고 있는데 뭐 네가 사라 내가 사라를 CEO가 뭔 요구를 합니까 이게? 요거 상장된 회사죠? 상장 폐지됐을 거예요. 그래요. 예, 예. 이게 원래 라인이 미국하고 일본에 동시 상장을 했었는데 그거를 합병을 하면서 합병된 걸로 상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게 강탈 아닌가. 이거 어제만 해도 분위기가 이제 뭐 그냥 좀 보안 강화하고 예, 그렇게 예. 이제 다시 쭉 가나보다 큰 문제 없이 가나보다 요 정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지렸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한 건 잘못한 거라니까요. 근데 잘못했는데 뭐 그거야 뭐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그 자기들 사고 난 게 뭐 한 56만 건 된다 그러면 NTT 건에 뭐 900만 건 유출됐을 때는 그 NTT가 이제 통신사잖아요. 그럼 전원 외국인으로 다 바꾸든가 의사를. 이거 페이스북 해킹됐을 때도 한 50만 건 이상 유출됐거든요. 네. 그럼 페이스북도 그럼 일본인으로 다 바꾸든가. 이게 네이버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은데 이게 대상이 일본 정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고민스러운 게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워낙 중요한 인프라인 건 맞죠. 라인이 네, 국가 인프라에서 모바일 메신저는 일본은 모바일 메신저 원래 문자 쓰던 나라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모바일 메신저에 9,600만 명이 쓰고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그 플랫폼인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뺏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차라리 레버리지를 삼아서 좀 비싸게 팔고 나오자라는 의견들이 있고 그 또 하나는 이게 라인이 일본에서만 활동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라인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시는 이유가 이런 일 생길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네이버가 저평가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플랫폼 기업치고는 다른 나라 빅테크들에 비해서 뭐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시가총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라인 같은 거는 진짜 엄청 큰 자산인데 왜 그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까? 네이버에서 좀 홍보나 IR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렸을 때 네이버 쪽에서 하는 얘기는 라인은 차라리 그 한국 거라는 걸 모르는 게 저희한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일본이 뭐 제일 큰 시장이고 일본에서 뭐 시작한 뭐 그런 거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동남아 이쪽에서도 굉장히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메신저 아니에요? 여러 사업으로 또 확장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에는 라인 로그인하다가 이거 정프로님 말씀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을 드린 거예요.
이미 네. 이미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 거기도 이제 국민 메신저입니다. 네. 여기에 뭐 파이낸셜부터 해가지고 메신저에 이게 다 이미 구축이 돼 있어요.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정말 일본한테 이걸 뺏기게 되면 동남아라도 좀 떼어달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일본 라인 야후 쪽은 만약에 조금 뺏긴다면 예. 아, 동남아 쪽은 그럼 대신 네이버가 조금 더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달라. 그러니까 일본 거는 그래 지분 그냥 비싸게 팔고 나오고 동남아라도 좀 받는 게 남는 장사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뺏길 거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돌려받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좀 뽀찌라도 좀 받아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 저는 지금 상황에선 그런 얘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가 물밑에서 협상하는 건 몰라도 우리 정부도 이게 진짜 국내 기업의 해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뺏기면은 이게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플랫폼 기업 어디 가서 뭐 장사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사 최악의 경우 좀 뭐 지분 프리미엄 받고 나머지 다른 해외 자회사들께 해외 계열이라도 좀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그 차후의 문제고 네. 그런 협상을 할 때 좀 더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 라인이 좀 이제 나름 그래도 일본이 뭐 아주 무슨 저 중국도 아니고 혹은 뭐 미국도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거니 그냥 너무 안이하게 제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설마 가겠나 했더니 미국이 가네. 중국을 대할 때도 네. 틱톡 얘기 조금 이따 드릴 건데 틱톡도 거기다 이제 헌법 소원 뭐 하고 막 그래요. 네. 법을 만들어서 했다고요, 최소한. 아. 근데 여기는 무슨 총무성 지침으로 저걸 하라 그러고 마치 민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 마냥 이렇게 모양새를 꾸려봐야 네. 이거 뭐 전 세계가 다 뻔히 보이는 일인데 이게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냥 저희는 잘 알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가서 기업 경영진들이 총대 메고 나서가지고 대주주 주식 팔아요 막 그런 얘기하고 사실은 뭐 이렇게 정부에서 안 할 수 없게끔 압박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엑시 전략은 네이버에서 그냥 고민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라인. 예. 네, 지금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의 넘버원 메신저고요. 그리고 더 확장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예. 그런 걸 그냥 눈 뜨고 코베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해외 사업 중에 라인만큼 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 플랫폼 그 점유한다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죠. 어느 나라에. 그리고 동남아 기업들, 동남아 국가 여기 우리 라인 쓰는 데들도 만약에 라인이 안 들어갔으면은 뭐 중국에서 뭐 위챗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왓츠앱이나 다 이런 거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힘들게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게 메신저 시장을 한번 지금 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카카오톡에 뭐 경쟁하는 메신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몇 번 해봤는데 다 안 됐죠, 뭐. 안 됐죠. 네. 그래갖고 이거는 지금 이제 한번 장악이 좀 메신저 쪽은 어느 정도 평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서 아예 한번 다시 도전해보지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라인 문제 계속해서 아마 이거는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안 시키려고 그럴까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누가?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도 협상하려고 그러면 이슈를 안 삼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안 되죠.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외교 관계 생각해갖고 이슈를 안 시키려고 그럴 수도 있고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서로 그럴 수는 있는 안 상황이거든요.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는 그럼요. 네. 좀 생각이 저희라도 계속해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상무부가 인텔 퀄컴 수출 제한한 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중국 저기가 좀 문제가 됐었죠. 그 인공지능 노트북 화웨이에서 메이트북 X 프로 내면서 그 인텔의 그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가 탑재가 돼서 좀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상무부에다가 그 인텔이 반도체 수출을 그러니까 상무부가 인텔 반도체 수출을 허가해줘서 이 일이 생긴 거다라고 네. 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화웨이 스마트폰에 이제 7나노 반도체가 생기면서 위기감이 좀 나와 있었던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무부에서 수출 통제를 하는데 과거 그랬던 것처럼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좀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인텔의 CPU를 어느 정도까지 중국에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텔하고 퀄컴 그러니까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인텔의 CPU가 인텔이 뭐 한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X86 CPU, 그러니까 노트북 PC에 들어가는 X86 CPU는 거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점유율이라는 게 이게 AMD도 그 경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AMD하고 이제 반반 정도까지 좀 돼 있는데 그 AMD CPU도 어차피 X86 계열입니다. 그 AMD에 창업한 분이 원래 예전에 인텔을 창업했던 로버트 노이스라든지 골든모어라든지 요분들 같이 그 페어차일드라는 기업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그 제리 샌더스는 AMD를 만들었고 로버트 노이스하고 골든모어는 인텔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X86이라는 어떤 체계를 AMD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요 X86이라는 게 PC하고 노트북에 거의 10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 X86의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을 갖고 호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AMD든 인텔이든 다 X86, 그러니까 86 계열로 이제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SA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386, 486 뭐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그 명령어 체계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예 새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첨단 반도체 정도를 규제를 하는 거라면 그건 뭐 인텔에서는 지금 그 중국 매출이 한 27% 정도 되니까 거기서 좀 일부가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진짜 확장을 해가지고 그냥 아예 못 쓰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PC 노트북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게 네. 여기는 모뎀 칩에서는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G다. 네. 그러면 그냥 퀄컴 거 다 들어갑니다. 전 세계 통신 칩에. 그러니까 이걸 안 쓰면 아예 못 만들어요. 완전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죠. 그게 좀 어렵겠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퀄컴이 어느 정도냐면 얘네는 막 그 모뎀 칩 IP 가지고 뭐 전 세계 모든 회사들한테 갑질했던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한테도 야 니네 특허 우리 좀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다 공정위한테 두드려 맞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통신 특허의 절대적인 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런 회사가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ARM이 좀 그렇거든요. 네네네. ARM의 그 반도체 설계도가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ARM도 그 리스크라는 그 아까 얘기했던 IS의 아키텍처를 만드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PC 쪽은 인텔의 X86이고 이제 ARM 같은 경우가 또 이제 거기 이쪽 진영에서 모바일 진영에서 95% 하고 있어요. 근데 ARM 차이나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ARM 차이나가 제공하는 그 IP 그 모바일 반도체를 만드는 설계도를 중국에 팔지 않으면 네. 중국의 모든 회사들이 그 IP를 사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암차이나의 IP를 못 쓰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중국의 모든 스마트폰 회사들이 AP를 만들 수 없게 돼요. 지금까지 만들던 건 계속 만들겠지. 안 되죠. 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이 나오면 우리 그럼 니네 지적재산권 인정 안 해버릴게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거의 물리력이 동원돼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남의 재산을 그냥 강탈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짝퉁이 아니라고 우길 뿐이지 네. 짝퉁인데 어쩌라고 하진 않아요.
아무리 중국이라도. 근데 그래서 그때 암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떻게 되네 마네 뭐 반도체 전지 한 해 만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암 차이나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퀄컴은 전체 매출의 60%가 중국이에요. 근데 그거 못 팔게 하면 퀄컴도 골치 아프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암 걸 쓸 수 있냐 없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암 차이나를 어떻게 뭐 이거를 어떻게 하냐 마냐 그러니까 그 암 차이나의 CEO가 그냥 암 차이나 이사지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암에서 야 우리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중국 시장은 차라리 우리 거기 비즈니스 안 할래. 네. 그래갖고 암 차이나 지분을 그냥 암이 안 가지고 있고 그냥 소프트뱅크가 만드는 자회사한테 넘길래. 그러니까 암은 그래서 그냥 아예 거기서 비즈니스에서 발을 뺄라 그랬어요. 네. 근데 암이 발을 빼버리면 네. 지금까지 있는 암 차이나가 이제 확보한 IP는 괜찮은데 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IP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암에서 중국 정부에다가 내놨는데 난 주식 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년 넘게 승인을 안 하고 있어요. 아, 현재?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암이 만약에 거기서 손 떼버리면 중국도 큰일 난다는 거를 중국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군요. 그쵸. 근데 거기서 방법이 마땅치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팔고 나가겠다는데 뭐 그거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분, 그냥 승인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인텔과 퀄컴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암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퀄컴은 뭐 포지 뭐 그 전에도 뭐 CDMA 같은 것도 뭐 퀄컴의 표준 특허로 다 가지고 있었던 네네. 거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X86 아키텍처가 있는 데다가 근데 거기에 지금 암 같은 경우가 그 자기들의 설계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의 절대적인 지배자인데 그걸 어디까지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가 참 모르겠어요. 그냥 첨단 쪽만 막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네. 진짜 작정하고 끝까지 막으면 중국에서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번질지를 좀 지켜보면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대선 좀 지나서 또 혹은 뭐 대선의 어떤 레버리지로 사용을 하고 선거 운동용으로 사용하고 또 뒤에서는 또 다 풀어준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엄청 있죠. 그죠? 그럼 뭐 최첨단 반도체 빼고는 괜찮아. 그러면 나머지 아키텍처들은 다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틱톡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저거 했거든요. 그 강제 매각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근거로 해서 위헌적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위헌 관련한 소송을 좀 제기해 놓은 상황인데 이거 틱톡을 매각하자 그랬던 사람이 처음 시작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틱톡을 매각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미국의 언론에서 보니까 그 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의 되게 큰 후원자를 만났는데 그 후원자가 틱톡에 지분이 꽤 있더라. 네. 그리고서 그 사람 만나고 와서 입장이 좀 바뀌더라. 뭐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이게 뭐 대선 앞두고 정치적 수사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인텔과 퀄컴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좀 최악의 경우는 되게 무서울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요즘에 금리 주가 방향이 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대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이 늘면은 이거 사실은 이제 서로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금융회사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통장에 그냥 넣어놓는 거? 예. 왜? 그게 통장에 그냥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나 잠깐 쓰고 잠깐 넣었다가 뺄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별다로 이자를 안 줘도 그냥 둬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잠깐 쓰다가 잠깐만 냅두고 딴 데 쓸 거야. 그래가지고 잠깐을 모으면 꽤 됩니다. 뭐 큰 돈이겠죠, 당연히. 예. 근데 그거는 공짜로 쓰는 돈이잖아요. 은행이. 예. 아, 그거는 이제 뭐 단기로 뭐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은 이익을 가져가게 장기로 되는- 운용해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뭐 왜냐면- 이돈 다 모여서 이제 크게 변함이 없다면 그럼 그 돈을 이제 크게 자기들은 벌 수 있는데 고객들은 뭐 굳이 달러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요구불 예금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616조 3천억인데 네. 1월 말 기준으로 590조 7천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 3월 말에 347조 원이었습니다. 647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말 기준으로 3월 말로 보면 거의 한 50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음흠. 그러니까 완전히 논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3월에 왜 다 616조로 줄었냐? 이게 그 HD 현대마린 솔루션 상장에만 25조가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이? 그러니까 은행이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요구불 예금으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이 갑자기 4월 들어서 확 줄었는데 아, 그때 공모자금 들어갔던 것들이 사람들이 이 돈 잠깐 빼서 여기다 집어넣구나. 예, 예. 그러면 요거 다시 들어왔을 겁니다. 아, 그렇겠죠. 공모가 끝났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저원가성 예금이라 그래가지고 은행들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에 그 예금 금리는 좀 낮아지고 있는데 대출 금리는 안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은행들이 뭔가 좀 돈이 많아요. 뭐 대출 뭐 빌려줄 때는 돈 많이 이자 많이 받고 네. 뭐 예금 고객들한테는 뭐 굳이 금리 안 줘도 많이 모이니까. 예대 마진이 엄청 늘어났겠네. 그렇죠. 예대만 좀 많이 늘어났죠. 아.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잠깐 쓰고 말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돈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갖고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요새 증권사도 예탁금 네. 예탁금 관리하는 거 예탁금이에요, 예수금이에요? 그게 같은 건가요? 예수금 예탁금 이용 수익률 네. 예수금 이용 수익률 요거를 이전에 또 정부에서 막 해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씩 올렸거든요. 예. 근데 요새 좀 다시 낮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CMA로 바꾸시든지 CMA로 바꿔요? 어디 가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 가서 바꾸면 되고 네. 이거 제가 저희 그 광고주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저 슈퍼 365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자동으로 RP 투자해 주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했습니까? 증권사별로 CMA 하고 뭐 하면 다 되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달라 그러기 전에 해주면 안 되나? 내 돈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 돈 써갖고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내 돈에 대한 대가를 좀 줘야죠. 근데 그거를 신청을 안 하셨으니까요. 신청만 하시면 저희는 열려 있어요. 이래서 좀 서운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슈퍼365 같은 거 좋아하는 이유가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예수금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뭐 예를 들면 방법이 몇 개 있겠습니다만 뭐 짧게 무슨 MMF 같은 걸 만약에 좀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고 예, 예. 아니면 그냥 예금 뭐 저 입출금 예금 계좌에 있는 돈 이거는 뭐 그냥 뭐 그냥 조금 뭐 이자 붙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네. 일주일만 지나도 치킨값 이상 나와요. 그래요? 예. 아이씨.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행 아까 전에 요구불 예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요거에 또 경쟁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킹 통장 있잖아요. 네. 파킹 통장이 있어갖고 제가 몇 개 좀 금리 높은 것만 좀 몇 개 뽑아왔는데 여기 뭐 있습니다. 연 7% OK저축은행. 근데 요런 거에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50만 원 한도예요. 에이씨. 그러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잔액이 얼마 없다 뭐 그런 식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금리만 보시면 안 돼요. 50만 원 한도 뭐 얼마 되겠어요 이게 하나은행 같은 경우 200만 원 한도 3%. 그러면 326 하면 1년 내내 맡겨도 뭐 6만 원인데 네. 이거를 뭐 나눠봐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잔액이 좀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주식 투자하기 전에 잠깐 둬야 되겠다 그러면은 SCJ은행이 좀 높았는데 여기는 3천만 원 이상이니까 꽤 되죠. 이 파킹 통장은 내가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줍니다 이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줍니다. 하루 단위로. 뭐 토스 뭐 이런 데서도 하지 않나? 거기도 K뱅크 토스 연 2%. 그쵸. 예, 예. 근데 저기가 좀 높구나. 그러니까 이거 특판 그러니까 요 시즌에 뭐 이렇게 첫 거래하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복리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루 굴리었든 이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내가 남는 돈 있으면 저쪽에다 해놔야 된다. 이게 안 챙겨주니까. 파킹 통장 검색하면 나와요? 예. 그 기존에 뭐 예를 들면 무슨 5대 뭐 금융주 이런 데는 없어요? 파킹 통장이? 뭐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중에서 이자 높은 거 뽑아 갖고 온 거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네. 우리 돈인데 네. 이거 며칠이니까 며칠 안 있을 건데 뭐 해봐야 몇만 원 되겠어. 요즘 같이 금리 물가 올라가는 시기에 이거 몇만 원을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우습게 봤던 내 돈 몇만 원이 은행으로 모이면 거기는 막 수백억 수천억 벌어요. CMA는 얼마나 줘요? CMA가 높지 않냐는 그러니까 CMA도 높게 준다니까요. 그건 많이 그러니까 줘요? 증권사에서 그거 신청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신청해?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증권사마다 좀 내용이 달라요.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슈퍼365 말씀드렸던 거는 저건 그냥 계좌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인 거고 예. 증권사에선 CMA 계좌 통해서 증권 거래하시면은 거기서 이자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은행은 그냥 두시면은 거의 이자 거의 안 주니까 이런 거 아까 좀 설명드렸던 이거 SC제일은행 연 3.4%에 3천만 원 이상이면은 일복리로 따지면 일주일만 해도 꽤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잠깐을 두더라도 그런데 두셔서 이제 우리의 돈이 우리 소중한 돈이 새 나가는 거를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좀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하여튼 파킹 통장이든 CMA든 뭐 이런 거 활용해서 그냥 내 뭐 월급 통장이나 이런 거 받아두는 거에서 그냥 어찌 보면 줄줄 새는 거, 예. 요걸 좀 이렇게 막아보자. 네, 조금이라도 우리가 챙겨서 아주 뭐 큰 돈은 아닐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만 잘 넣어놔도 뭐 치킨 한 마리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어쩌면 한 사흘만 잘 넣어놔도 마니커 삼계탕 세트가 또 될 수도 있겠군요. 오. 네, 마니커 5월 16일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삼계탕 4종류, 4종, 4종에 대해서 가정의 달 선물 특판으로 저희가 지금 예.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가정의 달 선물 요즘은 촌스럽게 소고기나 아니면 뭐 용돈 이렇게 하지 않죠. 삼계탕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들 닭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닭 선물. 닭치고 닭 선물로 마니커 삼계탕 마음을 좀 전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삼계탕과 백숙은 이제 여름 되기 전 필수 여러분이 꼭 거치셔야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꼭 마니커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SC제일은행, 수협은행, K뱅크, 토스뱅크 파킹 동장으로 해서 아낀 돈 마니커 삼계탕. 삼계탕으로 예. 탕진해 버리자. 탕탕. 마니커 삼계탕 이렇게 먹어두면 이게 우리 돈 되는 우리 몸 건강에 도움 되잖아요. 예. 자, 이렇게 단백질도 이렇게 섭취하시고 너무 이게 저 튀긴 거 이런 거보다는 가능한 또 이렇게 삼계탕이나 백숙 쪽이 아무래도 우리 몸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마니커와 함께 올 여름 든든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한 뉴스 3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뵐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6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구독료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